네네. 그러면 우리 네, 샤밀리들한테 정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샤밀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저는 명인에듀 수학 강사 권혁진이고요. 현재 아이들 고등 수학, 중등 수학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권혁진 쌤이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는 예, 턱선이라는 그 애칭을 받으셨어요. 너무 과찬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근데 또 오늘은 우리 샤밀리들의 또 예리한 또 눈빛으로 예, 쌍꺼풀 또 하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네. 예, 우리 권혁진 쌤은요, 네, 고려대를 예, 졸업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수학 강사신데 많은 활동하셨어요. 예, 대치 이강에도 있으셨고, 대치 오르비에도 있었고, 지금은 청솔과 대치 명인에서 예, 중3에서 재수생까지.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수학이, 정말 재미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강사하시기 전에 또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네, 나는 수학 강사가 하고 싶어.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 네. 오시고 나서 굉장히 행복해지셨죠? 저는 일단은 제가 원하는 직업을 이제 선택해서 제가 그만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후회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일이 너무 음, 좋기도 하고, 음. 이게 어쨌든 직업적으로 천직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근데 사실은 지금 부모님도 수학을 가르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부모님이 여러분들, 우리 권혁진 쌤 부모님이 수학 교육과 CC시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어릴 때 부모님들이 수학 공부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아니면 아예, 별로 관여 안 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 공부에 대한 강요는 거의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음, 뭐 자연스럽게 노출이 많이 되죠. 아버지가 매일 집에 오셔서 이제 수학책 보고 계시고 수업 아, 준비하시니까. 아, 고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계속 이제 저희 이모도 수학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모랑 진짜? 가족이 다 수학 이제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 가족들한테 정말. 수학을 네, 배웠었습니다. 네. 정말. 그럼 수학 DNA는 어마어마하겠네요. 부모님 따라 그러면 멀었지만 그래도 좀 영향은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보통 수학을 못하는 부모들은 수학 자체를 무서워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뭐 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수학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예, 그냥 공부했으니까, 예, 그럼 제일 잘하는 과목도 수학이었어요? 저는 근데 수학이랑 영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도 되게 좋아했어요. 영어는 영어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영어 잘하는 수학쌤이네? 어, 근데 이제 다 까먹었죠. 이제 지금은 뭐, 제 해야 되는 직업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수학책에 있는 영어 정도만 읽습니다. 진짜요? 네.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우리 유아맘, 초등맘, 중등맘이지만, 네, 사실은 관심이 있는 그 마지막 끝은 수능이고, 네, 네, 수능 이전의 모의고사, 특히 모의고사 중에서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평에 대해서 우리가 네,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번에 6월 모평을 받고 선생님께서 6월 모평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6월 모평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뭐 지금 아직 고등학생 자녀분들이 없으신 학부모님들께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6월 평가원이라는 시험이 되게 상징성이 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렇게 이제 출제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지만 그 모의고사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고3 때 딱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진행되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에 진행되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때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실력이나 아니면은 수준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내면 너무 뭐 어렵겠구나. 이렇게 내면은 그래도 좀 변별력이 있구나 등등을 판단하여서 그리고 동시에 수능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하나의 이제 지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토대로 아이들이 이제 수능까지 하나의 약간 모의 수능처럼 대비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된 평가원 모의고사 이번에 이제 지지난주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됐었고, 사실은 지금 오늘 이제 샤론 코치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도 그 6월 평가원에서 수학이 어떻게 나왔고, 또 요즘 수능 수학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6월, 9월 이제 모의평가가 있고, 그리고 고3들은 이제 11월에 수능을 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9월 모평이 제일 어려웠고, 예, 9월 모평과 비슷하게 수능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6월 모평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6월 모평이 어려울까 했더니, 코로나로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너무 분위기가 나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수업 분위기, 면학 분위기가 그래서 여름방학에 공부 좀 하세요라고 해서 6월 모평을 어렵게 낸다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예, 진짜 이번 6월 모평이 어려웠나요? 사실은 이제 강사나 아니면은 좀 수학을 진짜 극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사실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시험이긴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책정된 이제 등급컷, 뭐 메가스터디나 대성마이맥처럼 여러 이제 대기업들에서 책정된 등급컷에 따르면은 사실 네. 시험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선택 과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등급컷이 저희가 이제 현행 수능에서는 아이들이 공통 과목을 22문항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문항을 뭐 확률 같은 게라는 과목,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미적 등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에서 아이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원하는 과목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들이 사실은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 과목 다 난이도가 거의 똑같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나온 등급컷을 보게 되면은 그 선택 과목들 사이에 등급컷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표준 점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선택 과목 이전에 공통 과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2문항,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2 때 학습하는 수학 1, 수학 2 과목에서 22문항, 문이과 통틀어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문항들의 난이도가 어떠냐가 사실은 요즘 제일 약간 핫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공통 과목 문항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기조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적인 거랑 실제 현실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선택 과목들 사이에 유불리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완벽하게 판별을 하고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하는데 좋은 문제들이 바로 공통 과목에서 그런 변별력을 가지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선택지를 가지고 공통 과목 난이도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공통 과목 그 22문항 중에 준킬러라고 불리는 약간 까다로운 문항들에서 많이 변별력이 생겨서 점수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은 선생님들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 자체만으로는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선택 과목의 실력을 막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수능에 대한 전범위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3개의 대담원 중에 3분의 2만 들어가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지금 내신 기간이 껴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냥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은 기존 연도의 어떤 시험 문제들에 보면 무던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시험이었다 생각을 좀 조금 끊으면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유아맘, 초등맘, 중등맘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수능이 실제로는 고2가 많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고3에서 배우는 것들, 그게 이제 물론 고1 과정은 수능에 출제가 안 되고요. 고2, 고3 과정인데 고2가 공통이고 고3을 선택으로 본다면 네, 오히려 고2가 어려워졌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줄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2 때 잘해야 되는 거야. 고2 과목을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2 때 놀다가 고3 때 정신을 차리겠다, 이러면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적분 기하를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데, 상대평가 개념인 표준 점수가
똑같이 만점을 맞아도 미적분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음. 지금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가볍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인 응시 인원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의 난이도나 아니면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있는 정도에 따라서 똑같이 만점을 받더라도 확통보다 지금 미적분 선택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구조로 가 있기는 해요. 근데 물론 사실은 둘 다 만점을 받으면은 그 미미한 차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확통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문계 학생, 문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좀 치열한 경쟁이 있고 상대적으로 미적분 같은 경우는 등급 컷 자체도 조금 확통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두 개 정도 틀려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표점도 확통과 못지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딱 점수만 두고 봤을 때는 미적분이 더 유리한 형태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표준점 네. 봤을 때.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자. 그래서 제가 항상 특히 그 학년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그냥 미적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학을 접하자. 우리는 이과생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주신 자료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는 기존의 유형을 답습하는 것보다 수학 실력 자체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 되었다. 자, 수능이 1994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수능 기출, 유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학습을 많이 하는데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나요, 이제? 저는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거의 기출 문항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여전히 기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들은 이제는 거의 기본적인 상식처럼 계속 쌓여서 거기에 문제들이 더 발전이 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 기출을 아예 안 풀고 새로운 문제만 풀어서는 사실 잘 보진 않는데 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출 분석만 완벽하게 해도 시험에서 한두 문제 틀리고 1등급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의 형태였던 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의 추세는 어쨌든 아이들이 계속 새로운 단어 또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준킬러 문항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문항수 자체도 예전처럼 한두 문항이 아니라 뭐 10번부터 한 15번대, 그 다음에 20번부터 22번대 등등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까지 한 7, 8문항 정도 험난한 문항들이 다양한 단원에서 나오다 보니까는 이거를 과거에 기출만 답습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 그리고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궁극적으로는 사고력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 문제를 해체하고 분석하고 독해하는 역량 자체가 좀 중요한 그런 시험의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실제로 수학 같은 경우도 등급간에 거의 한 10점씩 이렇게 딱딱딱 따박따박 계단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등급 컷이. 이제는 이제 거의 정교화되었다. 수능이. 그래서 계속 수능 초창기 아니면 뭐 수능 10년 차 이랬을 때 약간 어리버리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정차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용면이라든가 실력면에서 또 다른 필터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상위권을 끄집어낼 거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모평에서 그렇고 그럼 이거는 거의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회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졌다. 아니면 사고를 더 요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분석이 더 필요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유아, 초등, 중등맘들이 진짜 수능을 잘 보려면 어릴 때 중학교까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수능까지 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학원에 가서 내신 대비를 위해서 소위 엔제라고 하잖아요. 정말 유사한 유형들만 무궁무진하게 연습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그냥 외워서 마치 암기 과목처럼 수학을 풀게 하는 그런 형식의 학습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거의 비일비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학이 좀 어렵다고 느끼고 사고하는 과정이 좀 힘들다고 느끼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냥 편하게 암기하고 익히고 이번 시험 끝나고 이거 잊어버리지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이 귀찮음이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네.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사실 뭐 당장에 시험은 잘 볼 수 있다고 봐요. 내신 시험 같은 경우도 당연히 비슷한 유형을 반복적으로 하면 들어가서 암기한 걸 꺼내는 거니까 웬만큼의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식의 학습법이 지금 수능의 형태, 그러니까 사고력을 직접 요하고 기존에 봤던 적 없는 태어나서 처음 본 표현이나 처음 본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나 이거 배운 적 없는데 못 풀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학습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 중학교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아이들이 충분히 본인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잘 안 지켜지는 게 아이들이 사실은 좀 모르겠다 싶으면 이 유형을 익히려고 바로 답지를 펴보기도 하고 답지를 폈을 때도 힌트만 얻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답지를 쭉 읽고 옆에다 받아 적어 마치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근데 이런 식의 학습을 되게 지양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중학교 때는 이 아이가 당장 좀 속도가 더디고 얘 다른 애들 문제집 두세 권 끝냈다고 하는데 얘는 한 문제 갖고 너무 오래 고민하는 때 어떻게 보면 재촉하지 않아주시고 아이가 그런 사고할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 번의 머릿속으로 시행착오 겪을 수 있는 과정을 다양한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옆에서 계속 지도를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시간들이 다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시간으로서 적용이 되거든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이렇게 갔을 때 이 길이 막힌 걸 내가 경험을 해봤어. 라는 것들을 겪어냈을 때 고등학교 와서 훨씬 더 적응력이나 사고력이 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치동, 특히 교육특구의 빠른 선행, 그 네. 다음에 들리식 연습,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확실히 고등학교 가면 오잖아요. 아이들이. 네, 나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정말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가 아니라 많이 했어요. 예, 이런 아이들이 수학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으로서 참 안타깝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매년 찾아오는 학생들이 저는 뭐 고1 거 벌써 7번 받고, 고2 거 일곱 4번 받고. 번. 근데 저는 아, 사실 7번 봤다는 그 숫자 물론 믿지도 않지만 와 학원에서 그걸 계속 7번 동안 그냥 어떻게 다양한 문제집을 계속 주면서 얘를 끌고 붙잡았구나 잘 어떻게 보면 꼬셔서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싶은데 사실은 앞에서 아, 시험을 한두 개만 보게 하면은 금방 깊이 없는 학습을 했고 정말 누구나 아는 겉핥기식으로 7번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당장은 1학년 입학했을 때나 뭐 2학년 초반까지도 그런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곧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친구들 결과적으로 언제 무너지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2 수학이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도 문제들이나 모의고사 형태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에 맞닥뜨렸을 때는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그 하나씩 그 허울이 벗겨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고려대 들어갈 때, 네네.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고2 그냥 입학했을 때 네. 수학 선행은 몇 년 정도 하고 들어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2 1학기 내용까지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고2 1-2, 네, 2-1. 2-1까지요. 네네. 아, 그러면 한 3학기 정도 선행. 네, 3학기 정도 선행인데, 사실 이제 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실제 수학학원을 운영을 하시고, 아버지가 수업을 하실 때, 제가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사실은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맨날 나가서 운동하는 거 중학교 좋아하고. 때. 네, 중학교 때. 네. 그러다 음. 보니까는 그냥 그럴 바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학원에 와서 수업을 그냥 듣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바깥으로 친구들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음.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선행반에 있었던 거지 사실 선행을 해야 돼. 이때까지 이걸 끝내고 고등학교 입학해야 잘할 수 있어. 이런 의도로 저한테 선행을 시키지는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롭게 사실은 뭐 입문해야 된다고 하나? 자유롭게 입문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흥미를 가지고 좀 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게 뭐지? 하고 한 번씩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재미를 느끼고 제가 오히려 그 선행 과정 자체를 즐겼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케이스는 주변에 거의 없기는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가르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네네. 일주일에 몇 번 오고 몇 시간 수업해요? 사실 이제 이게 시기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잖아요. 이런 네. 방학이나 압축적으로 좀 학습을 해야 되는 시점 같은 경우는 뭐 중3 학생들 선행반이다.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떤 뭐 단기간에 컴팩트하게 커리큘럼을 하나 끝내려면 주 3회 내지 5회까지 가서 집중적으로 좀 끝내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뭐 주 한두 음. 번씩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방학이라는 어떤 기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이 시점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압축적으로 컴팩트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 그때 보통 우리가 썸머라고 하잖아요. 방학 네네. 특강. 예, 그랬을 때 아이들이 뭐, 숙제 같은 거를 또 집에 와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나요? 음, 그거는 사실 썸머스쿨 프로그램에 구성돼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네, 아는 뭐 주변 보통 학원들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냥 수업만 여러 선생님들하고 많이 하고 별다른 관련 네, 없이 집에서 과제 해오는 형식의 썸머스쿨도 되게 많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온 김에 모든 걸 다 마스터하고 정리하고 집에 간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 음,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중학교 때랑 다르게 수업을 되게 많이 듣고 내용도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하루 종일 막 4시간, 6시간씩 수업을 듣는데 집에 가서까지 수학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하더라도 네. 사실은 집중도가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양을 좀 조절하고 줄여주더라도 원내에서 바로바로 질문 해결하고 끝내고 집에는 그냥 홀가분하게 학원하는 거. 저는 이게 아, 사실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많은 선생님들은 단톡방 통해서 학생들의 질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받아주시잖아요. 아, 네. 네. 선생님도 그렇게 하세요? 저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이게 뭔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이패드로 그냥 손풀이 녹화 영상 같은 걸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꼬박 어제도 학생이 하나 질문을 해가지고 풀이를 찍어서 네. 보냈는데 이게 되게 자유로워져서 저도 되게 편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피드에다가 이렇게 이제 풀어서 써서 네네. 보내준다고요? 네, 사진 풀어서 형태로? 사진으로 보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사진으로 설명하기 좀 힘든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네. 이게 동시 녹화가 돼요. 제가 필기를 아, 하고 녹음을 하면서 녹화를 손필기를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영상을 한 2분, 3분짜리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앱이에요? 네, 제가 쓰는 게 노터빌리티 앱에다가 네. 기본 그 화면 녹화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아이패드에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아,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짧게 짧게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저도 아이패드 쓰는데 저 한 번도 그런 거 안 써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내가 다음에 만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필기하거나 말을 하면서 그걸 네, 그대로 녹화해서 아이한테 보내준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거 좋은데요? 어, 이게 그래서 뭐 기숙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되게 네. 이용하고 많이 쓰기는 해요. 그 앱 이름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노터빌리티라고요. 어, 노터빌리티.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앱 자체는 뭐 종류가 되게 많아서 어떤 거 쓰셔도 괜찮은데 여기 네네네. 아이패드 위쪽에 가시면 여기에 화면 녹화 기능이 있어요. 여기 화면 네네네네네. 녹화를 보이시죠? 그게 그거예요? 네, 요거 화면 아, 보면 여기 네. 녹화할 때 이 밑에 마이크까지 켜고 이렇게 녹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저도 한번 봐야겠다,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실시간으로 녹화. 요게, 저기, TV 화면 표시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녹화 기능이에요. 키워드 음, 요거거든요. 요거 화면 기록. 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그거예요? 네네. 어, 네, 이건 카메라 표시인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네, 네네네네. 되게 어, 유용합니다. 그럼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는구나. 네네. 근데 학생들이 질문할 때 네. 진짜 공부 질문만 해요? 아니면 개인적인 질문도 해요? 다양하죠. 뭐 질문도 많이 뭐 당연히 공부 질문은 최우선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네, 학습법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학습법 질문. 네, 우선순위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뭐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부터 해서 시간 네, 쪼개서 쓰는 법 아니면 뭐 정시수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학습법 질문이 두 번째로 많은 것 같고 뭐그 다음에는 되게 소소하게 친구 관계, 뭐 친구랑 네. 싸웠는데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돼서 학원을 지금 가기 조금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질문이 많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실제 우리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은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오히려 학원 원장님이나 학원 선생님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초4부터 중3까지는 특히 굉장히 좋은 강사를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지 않고 바르게 아이를 인도할 선생님을 만나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강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똑같이 이제 동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 확실히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고 또 부모님이 똑같은 저희랑 같은 이야기를 해도 뭔가 반감을 갖는 경우가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되게 많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근데 역으로 자기랑 조금 더 가까운, 어떻게 보면 형이나 뭐 누나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이모나 삼촌 같은 정도의 선생님과 되게 친해지고 이분들의 의견에 되게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도 요즘 많이 아세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녀분에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 저희한테 전화 오셔서 부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엄마가 얘기하면 안 들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살짝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 전화 진짜 많이 네. 받거든요. 아, 네. 또 학생이 그만큼 저에 대해서 좀 의지를 많이 해주는 학생인 거를 부모님도 음, 아시고 저도 이제 네, 알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럼 제가 이제 살짝 혹시 너 이러니? 하고 이제 떠보면서 이제 조언을 조금 해줄 때도 있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잘 들어요? 확실히 그래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친형이나 친오빠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네,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래도 네.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저게 도움이 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래서 아,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학생들 이제 모의고사 보고, 네. 다, 선생님들한테 다 점수 알려줘요? 몇 개 틀렸다고? 그런 친구들도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말 안 하는 친구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끝까지 비밀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민망하기도 한 것 같고 본인이 일단은 되게 속상해서 제가 거기에 대고 계속 이제 캐묻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네. 느낌은 오죠.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정확한 점수까지 말해줘도 좋으니까 어떤 문항이나 어떤 네. 점수가 어땠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유도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상당히. 요즘은 좀 대치동에 어떤 또 약간 트렌드가 있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들은 그 예를 들어서 정말 인기 스타 강사 그 밑에 뭐 조교들이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회사를 왜 1인 기업들이시니까. 근데 요즘은 펌 형태로 로펌은 왜 변호사들이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뭐 티처 펌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여튼 강사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네. 팀워크를 이루어 수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왜 양지영 쌤하고 또 선생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네. 그게 요즘에 좀 많이 트렌드 같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우선은 뭐 이제 제 생각에는 학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조금 심화되고 더 발전되다 보니까 사실 음. 단일 강사분이 일주일 내내 똑같은 수업을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탄탄한 프로그램 하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짜임새 있을 확률은 높은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또 이런 이제 거랑 똑같네. 드라마를 예전에 작가가 한 명 있었는데 요즘은 작가가 정말 팀으로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요즘에 대치동 특히 뭐 교육특구는 다 뭐 수학팀, 무슨 팀 이렇게 팀으로 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게 네. 훨씬 더 연구 효과가 많겠죠. 네, 아무래도 뭐 당연히 교재나 교수법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혼자서 할 때보다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이제, 근데 물론 팀 바이 팀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팀은 형식상으로는 팀이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실 주체적으로 하지 않는 팀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근데 아, 이제 좋은 팀을, 저도 지금 사실 되게 좋은 팀원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되게 감사하게 느끼는 게 서로 다 열정적이니까 이게 모두가 네. 열정적이면 한 선생님이 관리할 걸 세 선생님이 같이 나눠서 세 배로 관리를 하는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구조로 가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좀 팀으로 가는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하나 좋은 거는 실제 그 학원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네.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인 기업이잖아.
네네. 그래서 실제 그 회사에서 주는 왜 그 조직 그 감이 있잖아요. 끈끈한 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 물론 그 안에서도 뭐 경쟁이라든가 질투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이전에 뭔가 우리 한 팀이다, 원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그 팀 형태로 하시는 분들은 다 되게 에너지가 좋으신 것 같아. 밝고 뭔가 나한테 든든한 백이 있어. 이런 느낌. 네. 그게 보여요. 예. 근데 확실히 진짜 든든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언제든지, 물론 저도 이제 제 몫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언제든지 저를 네. 같이 열심히 해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항상 옆에 계시니까는 물어볼 수 있는 네.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은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는 아,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사수한테 물어보고 뭐 과장님, 뭐 부장님까지 못 여쭤봤지만 이렇게 좀 나름의 그 공동체 안에서 좀 느껴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끈끈한 게 있었으면, 강사 되고 나서 제가 한 2년 동안 혼자서 이제 외롭게 목동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네네. 어떤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막막함이 있을 때 이거를 되게 막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팀이 생기면서 확실히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공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네. 일적으로도 훨씬 더 좀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다들 되게 맞아요. 즐겁게 열심히 이제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쵸. 네. 예. 예. 서로 이렇게 위로도 되고. 그래서 네네. 저도 요즘 강사를 보면 이게 또 시장이 또 바뀌는구나. 강사라는 직업의 스타일이 또 바뀌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펌 형태로 움직이는구나. 참 많이 변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희 부모님이 학원 하실 때도 또 달랐고, 그 다음에 제가 음. 그래도 한 4, 5년 전에 처음에 이제 단과 쪽으로 왔을 때도 이야기가 좀 달랐던 것 같고, 지금은 또 달라져서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팀 형태의 수업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네. 수업도 전년도까지는 저희도 이제 뭐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더 구체화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내용이 예. 좀 정교화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더, 학원 사업이 훨씬 더 뭐 발전이 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예. 드는 것 같아요. 더 전문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협업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럴 때 또 강사들의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강사분들이 일부 잘못 갖고 있는 그 유아 독전. 예. 그런 거 아, 많거든요. 예. 그게 많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인성이 조금 둥글둥글해질 것 같아. 그거는 왜냐면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음, 과거에 수학 선생님 중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막 스타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퍼포먼스식으로 수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예, 수학 과목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막 지루하고 힘드니까, 물론 그런 그쵸, 방법이 맞아요. 네. 나왔겠지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진짜 오히려 수업 자체, 본질에 더, 충실히 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봐요. 이건 되게 좋은 거다. 어, 확실히 그래도 저도 제 주변에 지금 뭐 저희 팀 말고도 주변 강사분들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학생들한테 항상 네.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 오히려 사실은 좀 점점 더 젊은 강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스타성 이런 것도 그렇지만 동시에 약간 진정성 있는 수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그렇지. 되게 맞아. 많아지시더라고요. 진정성. 네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예전처럼 막 보이기 위한 그런 네. 게 아니라, 예, 퍼포먼스는 조금 줄여들더라도, 오히려 그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더 개별적으로 더 친근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음, 예. 지난번에 그 유튜브 그 방송 보고, 네. 주변 분들은, 예, 혁진쌤 뭐라고 피드백을 주던가요? 뭐 되게 좋은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민망한 피드백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댓글로 칭찬해 주셨던 댓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그걸로도 많이 놀리셨거든요, 저를. 막, 뭐라고 놀려요? 뭐 오늘은 소매 안 걷었어? 막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은 턱선이 조금 덜 보이네요. 피곤해?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설명회를 요즘 좀 많이 해요. 서른 네, 썸머 스쿨 때문에. 그럼 설명회 가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네, 산행에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한정된 네, 시간에 네. 말씀드리기 좀 짧아서, 저희 샤론 코치님이랑 같이 한 유튜브 영상 있다. 그래서 샤론 코치님 다 아시죠? 했는데 어머님들이 진짜 모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네. 줄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자기는 보셨다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잘 봤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감사한 경험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네. 아마 근데 혁준쌤은 모니터보다 실물이 훨씬 더 멋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수학 얘기로 좀 돌아간다면, 네네. 작년에도 수학이 어렵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만점자가, 네, 2,800명이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2,800명이라고만 들으시면 그 정도 원래 나오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네, 전에 시행됐던 모의고사들에 네. 비하면 3배로 늘어난 인원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970명 정도,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웠다고 평해지는 뭐 용암 수능, 이렇게 뭐 마그마 수능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수능에서 오히려 만점자가 3배가 늘었다는 게 되게 사실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어려웠냐? 그러니까 어려웠던 음. 대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극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거의 쉬운 수능이었다. 네. 그럼 네. 엄청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니, 이 친구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 여하튼. 그쵸. 어, 사실은 네. 결과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보통 수학을 30문항 다 푸는 학생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네. 네. 한두 개 버리고 간다. 특히 30번 버린다. 이런 애들이 많은데, 네네. 그래도 풀어서 맞췄다는 얘기는 여하튼 손을 댈 만했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럼 우리 아이가 과연 그렇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애인지, 아니면, 나 적어도 1등급 나올 거야 했는데 2, 3등급으로 떨어지거나 4등급 나온 학생들도 많으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래서 정말 시험은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열어봐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신 시험만 봐서는 전혀 모르고 중학교 때 시험으로 더더군다나 모르는 게 제가 네, 뭔가 고3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처럼 이제 고등학교 3년 아니면 12년 교육 과정이 이제 총체적인 하나의 시험을 이제 되잖아요. 그럼 이 시험을 봤을 때는 되게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결국 그 순간순간에 탄탄한 것들이 다 모여서 꽤 큰 꾸러미를 갖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과정에서 진짜 좀 공부를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은 순간순간 단발성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수능의 형태에서 만점은커녕 1등급도 근처도 가기 힘든 좀 그런 수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저는 지난번 우리 선생님과의 강의에서 어떤 게 되게 좋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시작을 해도 수능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예, 초등 그 광풍 같은 네네. 정말 예, 그런 선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이야기가 사탕 발림이나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뭐 아이들의 선행에 대한 기준이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오히려 한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선행을 더 하지 말자는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네, 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선행이 필요한 건 오히려 수학이 약한 애들이고 수학 잘하는 애들은 선행 안 해도 그때 가서 잘한다까지 마인드였는데 이게 이제 음. 조금 수능이 더 정교해지고 내신 문제들이 워낙 좀 까다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적당히 중학교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는 선행을 하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열린 거지만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정석을 들고 다녀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 말씀드린 게 딱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웠어요. 왜 반가웠냐면, 이제 네, 강사도 되게 달라요. 저는 정말 많은 강사를 만나봤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실제 못했는데 노력을 해서 강사가 된 분도 있고요. 네, 네, 예. 아니면, 나는 원래 그냥 뭐 수학이 재미있어.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뭐 재미있고 안 재미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수학 뭐가 어렵니?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다 달라요. 애들도 다 다른 것처럼. 예. 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네가 공부를 했으면 점수가 나오게 만들어라. 네, 이거는 공통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중2 때, 중2, 중3을 해도,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점수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초등학교 때 고등을 배웠다. 뭐 6번 들렸다, 7번 들렸다 해봤자 점수 안 나오면 꽝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막상 현행이 됐을 네, 때 성적 안 나오면 그동안의 선행은 다 무의미해지는 거여서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중간까지. 지난번에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 네네. 제대로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하위권한테 선행의 의미는 없는 거다. 아, 네 학년이나 제대로 해라.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 공포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 어, 사실 공포를 갖고 불안하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과목은 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수학은 뭐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한 소화력이 되게 버거운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사실은 무언가를 더 얹어줬을 때 억지로라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체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사실 제일 안 좋은 건 수포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수포자는 물론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진 빠지는 수학학습이라든가 또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없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에서 수포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아이들이 중하위권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것에 좀 충실하고 천천히 다지고 이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적기가 됐을 때 적절한 커리큘럼, 그 좋은 강사분을 만날 수 있게만 집에서 이렇게 잘 지원을 해주시면 그 아이는 분명히 수학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수학 잘하는 애가 물론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행 수능이나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든 그 시점을 잘 맞춰서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저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타이밍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나중에 우리 네, 샤멜리들한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특히 이제 뭐, 대치동은 그 유명한 수학 학원들, 특히 초등들이 가는 수학 학원들 때문에 네, 수학 선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깨버리고, 예, 네. 적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적정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네. 그런 강의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저야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영광이죠. 제가 네, 네,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막 그 학생들 진짜 완전히 제 사촌 동생보다도 어린 애기들이 막 캐리어에 정석을 넣고 이렇게 끌고 가고 하면 저는 아 저게 저 시기에 맞나?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계속 음, 불안감을 증폭을 시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안타깝고 아이가 안쓰럽지만 그렇게 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네, 해서 강의를 드릴 수 네. 있다고 하면 저한테는 뭐 되게 감사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신규 강의가 이제 거의 9월 오픈 될 것 같으니까 네, 좀 미리 준비하셔서 네, 예, 그 권역진의 뭐 수능 1등급을 위한 뭐 수학 적기 교육 뭐 네. 이런 정도의 테마로 만들어 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강의를 만들고 싶거든요. 예. 저도 뭐 제가 정말 뭐 죽어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예, 이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우리 샤머니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예, 그것도 매력 있잖아요. 예, 엄마랑 아이랑 같이 듣는 강의, 이런 것들도 매력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또 학년이 어린 엄마들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애가 이제 그 중학교 이제 2학년 첫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거의 엄마들이 이제 멘붕이 오거든요. 예, 초등 정말 때 잘했는 줄 알았는데 중2 첫 시험에서 얘가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다. 또 중3은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전혀 수학이 진도가 안 나간다. 실제 이제 중3도 이제 수업을 하시니까, 그런 아이들이 사실 학원에도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중2 때부터 시험을 보면서 다시 좀 현실을 자각을 하고 열심히 좀 해서 어느 정도 정상 루틴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난처할 경우가 이제 중2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그다음에 중1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실제 시험을 보지 않았고 시험을 잘 보고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제가 수학을 잘 하려고 하면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 목표점이 없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응.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고 또 이 정도까지 공부량을 하는 친구들이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라고 아, 말씀을 세상이 드려도 많다. 아, 이게 저도 이제 말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영업으로 비춰질까 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로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중1, 2 학생들 중에서. 저 정도면 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시험을 저는 좀 제가 좀 옛날 사람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1, 중2 학생들. 맞아요. 확인을 해야지. 네. 시험 기간이 괴롭긴 하지만 사실 그 시점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또 학습이 좀 끊기지 않고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가다 보니까 중2 때 그런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도 현실을 계속 부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2는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지. 그쵸? 그죠? 아직까지는 예. 정말 모르는 거죠. 중3은 이제 중2 때 현타가 한번 오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애들이 너무 많이 나간 거에 대해서 좀 또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이제 중3인데, 이제 중3 과정 끝내고, 이제 고1을 하는데, 딴 애들은 저기 앞에 있는 것 같아. 나 이미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그리고 또 엄마들이 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네.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윽박지르거나 기를 죽이거나 뭐 쫑꼬를 주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저는 딱히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혼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좀 따끔하게 말을 하기는 하죠. 이거는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혼내야 될 순간은?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살짝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이긴 한데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겸손하지 못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아, 겸손하지 못한 네. 학생들. 이 정도에서 저는 이 정도면 잘하지 않나요 하는데 저는 사실 보이거든요. 설령 이번 중간고사를 잘 봤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기말고사 파트의 실력이 지금 부족해서 분명히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저는 공부를 다져주고 싶은데 계속 그 중간고사 소위 이제 요즘 말로 뽕에 취해 있는 아이들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서 뽕에 취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네. 그러니까 시험을 잘 어, 봐서 그거 이렇게 뽕에 취해 있다. 막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단어 배웠네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음, 해야 돼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지난번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 아이들이 연애를 하면서 너무 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든가 뭐 다양한 음,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 외의 순간에는 저도 웬만하면 좀 다독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지금 저한테 의지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은 이제 꾸준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괜찮아 할 수 있어 요거 너 나도 그럴 수 있고 난 이해해 라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공감을 해주고 조금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꾸지람 들을까봐 걱정되는 부분들을 제가 좀 보다듬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3 학생들이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또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늦지 그럼요. 않았나요? 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마저도 제 친구들은 뭐 수원 투 미적까지 봤대요 라고 하는데 저는 뭐 항상 이 아이들이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중3 때까지는 원래 예고, 피아노 치는 쪽으로 가고 싶기도 했었고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가 중3 여름방학부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어, 그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나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했던 학생들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성적이 좋았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의 폭발적인 집중력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의지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쵸? 예, 의지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이제 더 점점점 발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강사가 되고 싶다. 뭐 그런 희망 같은 거, 어떤 거 있어요? 그냥 저는 어떤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은 당연히 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수강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제가 출강하는 학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했을 때 제가 첫 1, 2년 차에 아이들이랑 1대1로 교류하면서 되게 좀 보람을 많이 느낀 편이거든요. 근데 네. 그 초심을 좀 안 잃고 끝까지 좀 갈 수 있는 강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수업이 너무 많고 학생이 너무 많다 보면 이 아이들의 에너지가 분산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한테 주는 음, 에너지.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 친구는 나한테 되게 큰 애정을 갖고 다가와서 친해지려고 하지만 제가 그만큼 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좀 그래도 항상 좀 감사한 마음으로 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반짝이면서 보는 친구들을 좀 항상 좀 내가 좀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강사가 돼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수학 선생님, 예, 수학 선생님에서 뭐 흉을 보거나 뭐 속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선생님이셨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서 선생님 욕을 하는 건 되게 싫어하기는 해요. 학생들이. 음. 학교 선생님들이 물론 뭐 학교 선생님들이 좀 너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때는 좀, 이건 좀 너무 하시긴 하네라고 뭐 동의는 할 수 있지만 뭐 우리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사실 선생님이라고도 안 부르거든요. 뭐 친구 얘기하나 했는데 선생님이 이름으로 부르는 학생들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을 뭐라고, 옛날에는 막 우리가 과목을 불렀어. 야, 수학이, 뭐, 과학이, 뭐,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 뭐라고 해요, 애들은? 좀 이제 격한 말로 욕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음, 이제 좀 거기에 이제 되게 비하 발언을 많이 섞어서 할 때도 많아요. 되게 못 가르치고 어,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야 학교 선생님이고 선생님인데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 자 그만 어. 얘기하 이러고 이제 끊거든요. 그 분위기가 좀 아니, 불편해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애들이 어떤 면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불만을 갖냐 이거지. 뭐 자기를 무시한다, 아니면 수업을 충실하지 않는다, 아니면 정말 실력이 없다, 뭐 성의가 없다, 뭐 어떤 식을 되게 힘들어하는지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사실 다른 거보다 가장 많이 하는 건 수업이 너무 재미없다. 아, 이런 수업이 얘기를 좀 많이 재밌다.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수업 준비를 제대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안 하셔서 그러실지 아니면은 좀 음. 이 아이들과의 케미가 안 맞아서 그런지 제가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 아무래도 예, 아이들이 예. 조금 자극적인 수업들에 또 익숙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더 아, 재밌게 해주는 수업을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또 이제 대상이 다르잖아요. 학교는 음, 전체 레벨의 학생들을 다 통솔하는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학원은 네. 레벨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수업은 재미없고 안 듣게 된다 이런 친구들도 종종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럼 선생님, 내신은 그 재미없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업을 안 들으면 손해잖아요. 저도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100번 예, 나온다고 하는 것보다 너가 한 번 학교 수업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적중률은 높다라고 얘기를 해도 예. 안 듣는 친구는 진짜 절대 안 듣더라고요. 학교 수업은. 심지어 학교 필기 안 돼 있는 걸 들고 와서 저한테 풀어달라고 그 필기해 주신 거를 그냥 비워놓은 상태로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안타깝다. 저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예,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하는데 나는 좀 그렇긴 합니다. 음. 그거는 뭐, 누구의 뭐, 100%, 요즘 뭐, 교통사고가 나도 100대 빵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대 빵 없잖아요. 예, 양쪽에 다 문제가 좀 다 있겠죠. 그래도 여하튼 공교육은 되살아나야 되고, 학교 수업이 재밌어야 되고, 저는 학교가 메인이고 학원은 서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밸런스가 맞아요. 그 결정적으로 시험 출제를 학교 선생님이 하는데, 그걸 거부해서 얘가 내신 잘 나올 리가 절대 없거든요. 예.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여튼 교육특구는 그래서 내신보다는 오히려 수능 점수가 높죠. 실제로.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특구로 가면 갈수록 경쟁이 또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네. 점수를 내신 성적을 잘 따기가 힘들어서 아싸리 이제 어렵죠. 점시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또는 음, 교육특구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심화 공부를 많이 해서 내신은 따기 네. 힘들었지만 정시는 네.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 여러 음,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우리 고이사님이 지금 금방 들어오셔가지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 권 선생님이 잘생겼다고 저렇게 뭐 하는 겁니까, 고이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딱 봤네요, 지금. 네, 이거 너무 피폐해 보여서 필터 껴서 좀 그렇습니다. 저 원래 이 정도도 아닙니다. 뭐를 필터를 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르다 보니까 얼굴이 필터 같은 게 껴져가지고 지금. 아, 네, 진짜. 저도 라이벌 지금 처음 써본 것 하셨어요? 같아요. 네,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저도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막 시험 자국도 올라오는 것 같고 하는데. 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자, 오늘 우리 6월 모평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네.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남는 얘기가 수능 수학, 특히 수능의 정교성. 예, 수능 수학이 정교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출문제, 유사문제를 들으시고 푼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아, 이거가 정말, 정말 와닿아요. 정말 와닿아서 요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능 시험 자체가 그 막연하게 뉴스에서 접했을 때 수능이 어려워졌대 아니면은 뭐 준킬라가 어려워졌대 이렇게만 들으시면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실제 문제들을 잘 보다 보면 그리고 시험을 잘 보는 학생과 못 보는 학생들을 저희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수능 시험이라는 게 더 이상은 기존에 무언가를 배운 걸 꺼낸다라는 느낌보다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되는 그런 사람이 가서 그 시험장에서 자신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해체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냥 단순히 때려넣기식의 학습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는 형식의 학습보다는 아이들이 진지하게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거 어떻게 읽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훈련이 되게 필요한 그런 시험이 됐고요. 사실 그런 게 가장 쉬운 거는 평상시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초등생, 중등생일수록 그런 시간에 되게 아이들이 뇌가 말랑말랑해요. 사실은 저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직은 사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더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그때 좀 그런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아이들이 좀 그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게 집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년 전에 어떤 수학 선생님한테 들은 말 중에서 제가 약간 화가 났던 거, 물론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분은 대놓고, 야, 수학은 암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진짜로, 예. 근데 물론 암기해야 될 것들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전 세대 이야기인 것 같고, 자, 2022, 이제 내년 수능, 그러니까 2023 수능부터는 좀 더 정교성, 아니면 약간 메이커의 마인드, 결국은 역량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 문제를 외워서 그 답까지 외워서 쓰는 거, 인풋에서 그대로 복붙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거. 불가능하죠, 수학에서는 그게. 네. 불가능하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예, 네네. 다음에 한번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또 하자고요. 예. 저 언제든지 고생하셨고. 네, 감사히 아, 갑니다. 끄고 나가시고요. 저는 마무리 멘트 좀 더 하고 진행하고, 예, 마무리 짓게요. 예. 네. 그 X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권혁진 쌤이셨고요. 예,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나중에 좋은 강의 또 예, 보여드릴 겁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뭐 너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토요일 주말 저녁 다들 좋은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네, 들어가도록 화이팅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수학이 항상 어렵죠. 예, 수학이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은 진짜 저 오늘 왜 수학의 정교성, 수능 수학의 정교성 이런 얘기가 되게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모르면 옛날식으로 막 정말 나이 많아서 옛날식 거의 학력고사 때부터 가르쳐 분들한테 우리가 배우면 여러분들 정말 삽질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어제 오늘 계속 그 6월 모평 그 설명회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들어보고 또 PPT 만들고 이거는 우리 샤플들한테 알려줘야겠다라고 별도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이 공부를 계속해서 이 흐름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연구를 안 하는 선생님한테 가면 너무 옛날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뭐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과외 선생님이다. 학원 선생님인데 수능을 전혀 몰라. 수능 문제도 몰라. 풀어보지도 마. 그런 분한테 수학 배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거는 정말 죽은 수능을 배우는 거다. 죽은 수학을 배우는 거다. 수학은 클래식,
맞아요. 그렇지만 평가에 트렌드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수능의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전식으로 정말 예전에 왜 우리 교수님들 강의 한 것도 하고 강의 로또 몇십 년 전 거 그냥 계속 재탕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걸 곰국 강의라고 하죠. 곰국 강의. 여러분 수학을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미래 수학,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나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미리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강의 어땠습니까? 댓글 한번 달아주실래요? 강의가 어려웠어요, 코치님. 아니면 코치님 저 이 강의 알아들었어요. 예, 우리 애들 뭐 수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예, 선행학습 제가 너무 목숨 걸었네요. 네, 뭐 이런 거, 뭐 H학원에 목숨 걸었네요.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죠. 네. 읽겠어요. 네. 답변 한번 좀, 네, 올려줘 보세요. 제가 오늘 패드는 못 보지만, 라이브로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들은 제가, 충분히 지금 모니터할 수 있거든요. 신선했어요. 네. 젊은 친구들한테 배울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분석력이 뛰어나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필터링해서 보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냥 쫙쫙 보여주니까 서서히 안개가 걷히는 느낌입니다. 시선이 넓어졌어요. 네, 라이브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행복사전 9월에 꼭 넣어주세요. 네, 쏙쏙 도움 만땅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젊은 강사들하고 일하면서 정말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저는 그분들 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알려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수능을 안 보고 연구 안 하는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지 말라고. 코치님께서 질문을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듣기에도 바빴어요. 네. 저도 들으면서 궁금한 거를 저는 샤플들도 궁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샤밀리들 마찬가지고, 네. 젊은 선생님들 진짜, 예, 스마트 하십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토요일 밤에, 예, 우리 벌써 1시간이 넘었죠. 예, 이 화면은 제가 아마 잠깐 놔뒀다가 우리 감독이, 예, 조금 정리해서, 예, 유튜브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우리 명인의, 예, 권혁진 선생님 또 기억하시고, 제가, 6월에 저희 유튜브 일정이 너무 꽉 차서 7월에 한 번 더 모셔서 우리 진짜 오늘 이야기했던 거 있죠. 예, 우리 아이들의 그 수학 적기 교육, 예, 우리 선행학습에 지친 우리 샤밀리들한테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해서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한 적기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초대할게요.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내일 네, 샤밀리 플러스 여러분들 만나요. 네. 월요일은요, 초3에서 초6까지 우리, 예, Q&A 라방 특집 2탄 들어갑니다. 또 월요일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